민키도 그 마지막이 충격적이잖아. 뭐야 민키를 마지막을 보셨어요? 모르는데 왜? 민키 마지막이 교통사고로 민키가 죽어. 네? 뭐라고요? 1993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뚝실이와 수리 PD와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는 네. 아인시키들 그냥. 뉴스룸은 1990년부터 한 해씩 주요한 뉴스 한 3가지씩을 선정해가지고 함께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993년 기억나시죠?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다양화 들어서게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압축적인 경제 성장 때문에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화와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르네상스를 맞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해봤는데 오늘은 누가 어떤 뉴스? 네. 오늘 수리 PD가 할 거고 자기가 꼭 자기 자기가 얘기를 자기 하고요. 얘기하니 깜짝 놀랐네. 최 사장님 문희는 포도먹을. 저번 시간에 했던 뉴스랑 어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감? 성철 스님이 입적을 하셨잖아요. 아 지난 시간에 네네. 우리는 이제 어렸을 적 그 시기에 만화에 입덕하게 됩니다. 아 입적이 아니고 입덕. 그렇죠. 입덕을 하게 되죠. 아, 네. 라임이 좋다. 지금과는 좀 다르죠. 평일 저녁 5시에는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8시에는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 세상이 디즈니 만화동산. 만화동산. 그렇죠. 그때 있었어요 그게? 92년도에 처음 디즈니가? 그렇죠. 만화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 주제 뉴스의 이름은 테레비 만화의 르네상스로 지어봤어요. TV가 아니라 테레비라고 해야 됩니다. 테레비라고 해야 뭔가 좀 어감이 살더라고요. 93년 레트로한 느낌으로 예, 좀 테레비. 지어봤고요. 텔레비. 컴퓨터 세탁.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테레비 만화 르네상스는 93년만을 지칭을 하진 않고요. 80년도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를 아울러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3년 뉴스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근데 이걸로 이제 잡은 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당시 신생 방송국이었던 SBS. 서울방송. 그렇죠. 서울방송이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C나 KBS도 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93년 한 해에만 채널당 6개에서 7개 프로가 애니메이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채널에 채워지는 애니메이션들이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그렇죠. 거의 다 일본이나 초창기에. 예, 그렇죠. 93년도가 한국 애니메이션 전성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연도예요. 마지막 그래요? 불꽃이요? 마지막 시작이 불꽃. 아니고. 네. 87년에 이제 부흥을 좀 해서 93년까지로 대부분이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또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9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만화 영화에 대해서 좀 총망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왜 한국 애니메이션이 불꽃이 꺼졌는지까지도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애니메이션 자체가 있기 전에 테레비에서 만화가 뭐하러 나와? 생각해보니까 SBS에 왜 그걸 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 사실은 93년만을 이야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총천연적으로 좀 다루면서 93년도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걸로. 우리 알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청취자님들도 아무도 93년 것만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오프닝만 나오잖아요. 몇 년도 뉴스룸이라고. 막 끼워 맞추는 거지 어떻게든.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식순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순. 자, 첫 번째 신부 입장. 테레비 만화 영화가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 두 번째는 우리가 열광한 만화들 있잖아요. 네. 그 만화들을 갈래별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아.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겨 보았던 만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잠깐 그때 뭘 봤지? 나도 그때 본 거는 모르겠고 제 기억에 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도 아 예. 맞다. 그지? 피구왕통키 피광 노래 아침 해가 빛나는 끝 그리고 같이 가는 숫돌이 되게 괴랄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괴랄한 거? 네. 2020 뭐 있어요. 아 원더 원더 PD? PD 네,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괴랄해? 그러니까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은하철도 999의 그 소리 나만 나 계속 얘기하는 나 별로 만화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캐로로 아 캐로로는 한참 있다가 굉장히 아니야? 최근 거죠. 예. 달려라 하니 달려라 달려라 하니. 아 하니. 그런 게 있었구나. 달려라 하니 있었죠. 머털도사.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꼬마 자동차 붕붕. 붕붕 맞아요. 바람돌이.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요정 바람돌이. 근데 사실은 내가 애니메이션 많이 보긴 했는데 저는 좀 10대 후반에 많이 본 것 같아. 신세기 에반게리온, 공각기동대. 새여가 같은 거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면서 만화를 안 봤다고? 아니, 투니버스가 있었잖아. 투니버스 개국이 언제지? 한참 후 아니에요? 한참 후에? 저도 몰라, 그렇게 나도. 알고 있는데. 만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 테레비 만화가 성행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좀 짚고 가고 싶어요. 마징가 제트, 유신 영화법,
유신영화법, 유신 시대. 예, 맞아요. 세 번째,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이 세 가지 때문에 텔레비에서 만화가 성행하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기 이전에는 만화가 자체가 없었느냐? 우리가 최초로 텔레비에서 만화가 상영된 게 MBC 1975년이었고 마징가 Z였어요. 아 그래? 예. 나 태어나기도 전이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텔레비 만화의 르네상스를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유로 됐잖아요. SBS가 개국을 하면서 갑자기 붐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수입이 되면은 한국 애니메이션 설 시장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외세의 만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만화도 제작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텔레비에서 만화 영화가 방영된 거는 1975년이고 예. 이때 대박이 났던 게 마징가 Z. MBC에서 8월에 방영이 된 거예요. 자, 마징가 Z가 일본에서 어떤 정도의 작품이냐, 혁명적인 작품이다. 왜냐하면 거대 로봇물의 최초였어요. 그 전에도 거대 로봇물이 있긴 했는데 네. 거대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 생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TV 애니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꼭 영실업이나 손오공에서 맞아. 그쵸. 거기에 알맞는 장난감을 만들어내잖아요. 왕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우레메 장난감이 있었던 것 같아. TV 애니메이션이랑 왕구 판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수익 모델을 일반화시킨 게 마징가 Z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작품들을 우리나라 작품으로 속여가지고 방영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된 거예요. 마징가 Z가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잠깐만, 속일 필요는 뭐예요,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본어도 방송에 나오면 안 됐었고 하니까 미국 거였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마징가가 우리나라 건 걸로 착각을 한 거죠. 1975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었던 분들은 아셨던 거예요. 당연히 알지. 알지. 이거 일본 거잖아. 그래서 이제 김철기 감독이 1976년 1년 뒤에 태권브이를 극장을 개봉을 시킵니다. 오. 김철기 감독 본인이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에 나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마징가 Z가 흥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베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 다 빼박이야. 그냥 마징가 Z의 아류작일 뿐이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운동인 태권도라든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아류작이었고 표절작이었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마음 아픈 구석이 있는 그런 만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거대 로봇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아류작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독자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기반이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는 아이들이 거지. 거대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 열광을 하니까 일단 네. 거대 로봇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싸움의 어떤 모습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마징가 Z는 TV에서 방영이 됐잖아요. 근데 태권브이는 극장 개봉합니다. 아. 그래서 성공을 해요. 1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대박이 나요. 이 75년도가 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 초토화 상태였어요. 1967년도에 신동원 감독님이 계세요. 홍길동을 애니메이션 시키거든요. 극장 개봉을 해요. 본 것 같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홍길동이 꽤 잘 돼요. 꽤 흥행해서 선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대로 승승장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기술도 좀 빈약했고 처음 이제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더 이상 크지 않고 좀 빈약하게 가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만화 시장은 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잖아요. 만화책이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만화책 시장도 꽤 많이 크고 있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긴 했던 거죠. 기술력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등한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70년대 들어서 TV가 각 가정에 보급이 됩니다.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좀 줄어들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예. 72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화업계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불량으로 간주돼요. 철인 삼국지라는 만화가 있어요. 우리 유비건우 장비 알지 않습니까? 장비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살아나는 게 아니죠. 사실 죽은 척 한 건데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가 그걸 보고 내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아 진짜. 그래서 목을 매서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두 가지 팩트만 있던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자살을 했다. 두 번째, 아이가 즐겨보던 게 철인 삼국지였다.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보도를 당연히 믿으니까 뭐야, 만화가 문제네. 이렇게 되었고 그렇구만. 국가에서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완전 침체가 되는 거죠. 그게 7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화라는 걸 미디어 전체로 보기 힘들지만 뉴미디어나 뭐 새로운 매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일단 그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살해서 죽으면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는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좋은 소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구만. 73년도 2월에 박정희 정부가 영화법을 개정을 합니다. 유신 영화법. 유신용화법 처음 들었어. 들으시면 아 하실 거예요. 기본 골조가 국위 선양을 핑계로 정부에 도움되는 영화만을 만들라는 법이에요. 야, 예, 그래? 그러니까 정부 등을 지는 영화를 만들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지 안 않으면 그것들을 상영할 수 없다라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작사나 영화인들 모두가 창작 활동에 당연히 불과하게 되겠죠. 그치. 이전에 비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네. 활로를 모색하는데 상대적으로 검열해서 자유로운 시장이 어디였느냐? 애니메이션 시장. 그래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길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영화나 다른 매체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검열이 너무 심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애니메이션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공군을 못 가지게 했더니 로켓을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구만. 아니, 명문화된 그 법에서는 안 들어갔나 봐요. 영화까지는 들어가는데. 아니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뭔가 좀 자유롭게 아동 거니까 상상력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런 시장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애들 보는 그냥 거다. 그렇죠. 애들이 그냥 보고 즐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73년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때 TV에서 2년 뒤에 마징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태권브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시장의 활기를 좀 쏟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테레비 만화에서 국내 작품들이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태권브이도 역시 그 영화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작비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국내 만화 영화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약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 근데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 거기에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엄청 싸구나. 엄청 너무 싸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렇지. 그래서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우리 거까지 수출할 거를 한다면야 뭐 투자를 하겠지만 당시의 어떤 수준들을 생각할 때 맞아요. 제가 그러던 1984년도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전두환 씨 때였죠.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언론 통폐합을 하잖아요. 땡전 뉴스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9시 땡 하면은 땡, 전두환 전두환. 각각에서 막 시민들이 화가 나니까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였냐면 당시 2,500원 정도였어요. 이게 그래? 2,500원이면 81년도 때부터 컬러 TV가 보급이 되거든요. 컬러 TV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500원이었어. 수신료가. 5배가 오른겨.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오른 너무 거잖아요.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기도 한데 TV 틀면은 전두환 각각에서 막 이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부나 방송사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카드로 애니메이션을 꺼내들게 돼요. 86년도 아시안 게임이랑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부가 지시를 했어요. 야, 그렇게 만들어 봐. 근데 만들려고 보니까 다 작화가 일본풍인 거예요. 애니메이션 시장에 우리 문화 주체성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거 만들어.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 둘리, 한이, 머털도사 그리고 대망의 2020 그 우주의 원더키디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국 만화 영화가 르네상스를 열게 됩니다. 그렇구만. 네, 마징가가 수입되고 유신 영화법이 있었고 KBS 수신료 시청료 거부 이런 것들이 짬뽕되면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게 됐다. 그렇죠. 그렇구만. 어린 시절 만화 소환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진짜 텔레비전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하루 종일 TV 앞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너무 당연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 들어요. 나도 그랬나?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독실이는. 아니 그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맨날 투니버스 보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까지도 애니메이션 봤던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정리는 해왔거든요.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요한 것만 한번. 주요한 거. 근데 요거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75년 마징가 Z. 알지. 오케이. 76년 알프 소녀 하이디. 알아요. 77년 캔디. 캔디 알지. 캔디 알지. 이사간 나라의 폴. 이거 알아요? 알지. C라고 써있네? 찌찌 힘을 모으자 대마왕. 몇 살이야 너? 70년도 거 어떻게 알아요? 니나를 구해내자. 78년 그레이트 마징가. 알지. 들어봤어. 80년 그랜다이죠. 들어봤어. 그랜다이죠. 독수루 형제. 수용자 알지. 원탁의 기사. 원태의 기사. 예. 81년부터 컬러. TV가 보급이 되니까 82년 개구리 소년 왕눈이. 알지. 예, 그죠. 은하수도 999. 88년도 스머프. 요술공주 민키. 민키. 예, 민키. 민키도 그 마지막이 충격적이잖아. 뭐야, 민키를 마지막을 보셨어요? 모르는데 왜? 민키 마지막이 교통사고로 민키가 죽어. 네? 뭐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원래 그 완구사에서부터 그 후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었는데 물건 잘 팔았었는데 갑자기 지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네. 그것 때문에 어그러져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민키를 그냥 차에 치여 죽게. 이게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어른들이 못됐다. 근데 그 차가 그 왕구차야. 아, 진짜로? 어른들이 진짜
아니 요술공주인데 죽어요? 근데 다행인 몰라. 거는 저처럼 모르네요 결말을. 보통 우리가 이 집 들었지만 결말이나 결말은 내용을 지금 아는 게 모르지. 거의 없어. 그렇죠. 처음부터 기승전결을 봐야 된다가 아니고 봤었어, 뭐 있었어, 어떤 장면이 있었으면 있고 그걸 그 캐릭터만 보여. 그거로 충분해. 85년도 꼬마 자동차 붕붕. 아이고 유명했죠. 너무 좋아.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때부터는 기억이 난다.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87년도 까치, 둘리, 맥한더 V. 90년도 나라라 슈퍼보드, 대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에 영심이. 다 기억난다. 실제로 90년이 되니까 이제 한국 작화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구나. 92년도 울트라맨. 울트라맨. 거북이 특공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네. 느낌이 뭐냐면 지금 목록이 드러나면서 이제 장르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 맞아요. 도전자 허리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일의 조. 내일이죠. 내일 하얗게 불태웠어. 이름만 이거를 들어봤어. 한국에서 했었어? 그러니까 나도 SBS에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하얗게 불태웠어. 막 이렇게. 보고 쓰는 내 친구, 무슨 슈퍼그랑조, 슛돌이, 피구왕통끼 다 이때 93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93년도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때 SBS 개국하고 나서 장난 아니었구나. 애니메이션 그러네. 시장이. 지금 우리 93년도 얘기지? 그렇죠. 93년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93년도에 확 늘었네. 그렇죠. 핑크팬더, 핑크팬더. 소니, 꼬비꼬비, 두치와 뿌꾸. 이거 알죠. 들어봤어요. 선가드 아세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알긴 아시는 것 같은데. 난 이제 이거 딱 유명하지. 지나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수리 PD님 오히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아, 이제 맞아요. 보기 그렇구나. 시작하겠다. 난 이제 지났어. 난 이때부터 이런 거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명한 것들이 이제 93년도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97년도 세일러문. 세일러문. 그렇죠. 이거 라젠카 세이버스 이게 혹시 이 만화 주제가였어요? 맞아요. 네, 라젠카입니다. 맞아? 예, 97년도에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포켓몬스터 나왔었고 짱구는 못 말려도 이때 이제 전파를 탔죠. 카드 캡처 체리도 있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왜? 너무 슬픈 기분인 거예요. 2000년도에 코난, 드래곤볼 이렇게 수입이 다 됩니다. 야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가 재밌게 봤던 나의 전성기 이걸 딱 달아주면 세대가 대충 느껴지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살 정도 차이로. 그렇죠. 좀 가슴 아프긴 하죠.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게 조금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재밌게 봤으니까. 재밌게 동심은 봤으니까. 하나니까요. 보통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정리를 할 때 작화랑 스토리로 나누거든요. 네. 첫 번째로 로봇물과 영물, 두 번째는 스포츠물, 그리고 세 번째는 SF, 네 번째는 가족 드라마, 그리고 다섯 번째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추억에 소환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볼게요. 로봇물이나 히어로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선진학. 요거는 원선진학. 빠지면 안 됩니다. 원선진학. 착한 장난꾸러기거나 의협심이 많은 주인공. 약간 이런 게 이제 로봇물이나 영웅물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래. 그러다가 위기의 상황이 발생되면은 바로 돌변하는 겨. 로봇문과 영웅에서 주인공들은 막 개구장이고 막 하다가 네, 그렇죠. 갑자기 뭔가 이제 네,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갑자기 지구에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내가 누군가를 소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네. 만화들이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로봇물을 안 좋아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무털도서도 영웅물이에요. 영웅물이지. 마징가가 있죠. 천덕꾸러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태권브이가 있고 울트라맨이 있고 울트라맨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울트라맨이 만화예요? 막 이거 막 그건 배트맨이에요. 배트맨이. 그건 그건 맹구, 울트라맨은 맹구. 이게 울트라맨. 나 잘 모른다. 예. 이거 이 정도를 모른다고? 영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뿅뿅 막 나가고 이런 뿅뿅 나가는 그 비디오도 있었어요. 비디오판도 그쵸. 있었고. 네, 그렇죠. 그랑조. 마법진 막 그리는 맞아요. 거죠. 그거예요. 슈퍼보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웅물이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하는 거니까. 오. 그치. 그렇죠. 영웅물. 서유기 자체가. 그리고 세일러문. 저는 일단 여기서 그랑조랑 세일러문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랑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심볼이요, 심볼. 이 이전에도 로봇들한테는 심볼이 있었어요. 태권브이한테는 태권도라는 심볼이 있었죠. 그리고 메칸더브이한테는 방패라는 심볼이 있었죠. 이 심볼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별로 흥미 유발이 안 돼요. 그랑조는 달랐어요. 주연들한테 각자의 토템이 있어요. 이 토템으로 로봇 전사들을 불러내거든요. 예. 주인공인 장민호 군이 있는데 매직 건이라는 게 있었어. 총으로 쏘면 이제 막 그 슈퍼그라서 나오고 그래요. 두 번째 제롬한테는 팽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용이 그 친구한테는 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 팔아먹으려고 잘 나도 만들었구만. 듣자마자 와 이거 맞아요. 되게 세련되졌다. 그쵸. 왜냐면 갖고 놀고 싶거든 그거를. 마페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래, 보통 로봇 만화는 로봇이 흥행이 많이 돼서 수익이 많이 올리는데 그랑조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아이템들까지 잘 나가요. 판매의 신기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고 두 번째 OST가 진짜 좋아요. 그 소환할 때 그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자 해주세요. 시작. 빠라바바바바바
이거만 들어도 좋다. 알 것 같아. 멜로디 그래? 라인을. 오잉? 소환될 때 적들이 기다려주잖아. 맞아. 언제 나오지? 이 이전에는 로봇들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슈퍼그랑도 때는 안 기다려요. 아 그래? 그래서 뭐 공격하는 그것도 씬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랑도 때부터 그게 바뀌어요. 발전했어. 발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중독되기 쉬웠고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 보면 엄청 높아요. 자, 두 번째 셀러문. 저는 셀러문을 당시에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도 안 봤어. 지금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그지 지금 합시다. 그지. 네. 과거는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어설프 넣은 것도 싫었어. 문, 얼스 뭐 이런 거 넣은 거 아니, 있잖아. 그걸 말스. 그래? 과학 영재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래. 생각이 아, 듭니다. 넣을 수도 있지 뭘. 총 쏘고 활 쏘는 거다. 뭐. 음악이 제가- 좋았던 것 같아. 음악 되게 좋죠. 근데 약간 락 느낌도 좀 났고 여기서. 이 셀러문의 특징은 일단 다른 행성에서 왕비였고 환생을 해서 지구에 오는 모습 뭐 악의 무리들을 처단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다른 그럼 형상에서 왕비였어. 왕비였대요. 아. 그런 거 인정할게. 문 해도 돼. 이 시기에 소녀를 중심으로 내세운 영웅서사잖아요. 그러네. 거의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구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니와 패션의 조합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꽃띠르 패션쇼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작화를 합니다. 그럴 것 같은 게 예. 내가 과거에 옛날 그 소환하고 싶어가지고 예. 가끔 영상들 찾아보면 난 그렇게 재밌게 봤었던 그 작화를 보면 깜짝 놀라. 이렇게 별로였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옷도 그렇고 뭐 맞아요. 꼬마자동차 문구 내 기억 속에 그거랑 너무 다르게 대충 막 털뭉치 그려놓은 것 같은 아, 거예요. 그랬어? 근데 세일러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답게 입혀놨어. 그 되게 그러니까 세련됐어요. 옷도 바꿔 입고. 그리고 유행이 좀 돌고 돌았잖아요.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 셀러문 평상시복을 입은 거를 지금 보면 잘 입었다라는 생각이 든대. 아, 세일러문에 나온 애들이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들. 그렇지 변신한 다음에 입은 거를.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물인데 스포츠물의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실력이 완전 똥망이에요. 슬램덩크 생각나네. 그렇죠.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스승, 세 번째 라이벌. 어. 이렇게 최고가 됩니다. 슛돌이도 라이벌이 그렇죠. 있었지. 그래서 뭐가 있냐? 까치, 슬램덩크, 슛돌이, 동키, 달려라 하니, 내일 해줘, 우리는 챔피언. 우리 챔피언? 그래서 우리는 챔피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에 이제 달려라 부메랑 때부터 이제 미니카 열풍이 조금씩 있긴 있었어요. 정점을 찍은 게 우리는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래. 그 당시 보면은 들어봐. 다들 문방구 앞에서 미니카 이 레일 같은 네, 거 맞아, 그거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 해놓고 블랙 모터. 맞아요. 바퀴가 고무니까 무겁다고 그 스펀지 바퀴로 바꿔주고 맞아요. 블랙 그 모터에 그 골드 골드 모터나- 모터 갖고 막 이렇게 더 맞아요. 감고 오일 그랬구나. 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 SF. SF인데 2020 우주의 원더키디, 둘리, 은하철도 999가 있는데 둘리가 SF구나. 둘리를 SF로 SF죠.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면 빙하 타고 우주에서 내려왔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일상 이야기잖아요. 독일동의 인내심 테스트. 아니야 뭐 꼴뚜기 왕자도 오고.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2020 우주의 원더키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이었고 작화가 최고예요. 어느 영화제에서는 그 혹시 아키라라는 만화 아십니까? 알지. 아키라가 1등이었고 이게 2등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유럽에서는 원더키디가 굉장히 이제 인기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비해서. 해외에서도 상 많이 탑니다. 이 내용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당시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구나 우주를 누가 침략을 해오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기갱성에 가지 않나? 페어들이 널려 있고 되게 좀 괴기스러웠어요, 저는 그게. 사이버펑크적인 분위기가. 그런 맞아요. 느낌. 그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딱 그런 느낌 있죠. 그치. 자네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우주에서 납치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아이켄. 하이켄. 외계 종족과 싸우거나 탈출한다는 내용이에요.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딱 봐도 작화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고 내용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른들이 더 않았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동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진짜 너무 훌륭한 그렇죠. 만화다 보니까.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주에서 납치된 아빠가 기계 군단의 마왕한테 세뇌를 당해서 뭐 갑옷 같은 걸 입고 싸우거든요. 맞아. 기억나. 그거가 이제 스타워즈를 좀 떠올리게 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 그것까지도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인 거지. 그렇게. 와. 아버지가. 기억난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었던 그렇구만. 그런 만화였다. 대단하다. 가족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고 쓰는 내 친구 요건데 보고 쓰는 내 친구는 야 이상한데 이거? 왜요? 둘리는 SF고 보고스는 왜 드라마야?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보거스는 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보거스의 브이로그예요. 아 그래. 보거스와 같이 있는 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 그 탐이의 일상 브이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 둘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SF인데 얘는 그거.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 건데 제 코에 걸면 코 버리고 귀가. 생각이 오래 남는 이유는
중간에 스톱 모션으로 영상이 갑자기 포함이 되거든요. 네, 클레이. 그거 저 그게 기억나요. 맞아요. 아, 클레이로 그게 만들어서 재밌었어. 아. 전과 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보거스의 캐릭터만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잠깐, 상관없어. 잠깐. 그냥 나오는 맞아요. 거야. 그게 서비스 굉장히 컷. 흥미로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나도 것 기억에 같고. 보거스 만화는 재미없는데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배추도서 무도서 옛날 옛적에인데 아. 요거는 이제 그냥 옛날 이야기였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 정부 지원금 받아서 만들기 딱 좋은.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었네. 순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흥미랑 재미가 충족이 됐죠. 놀만한 게 놀이터. 그때 뭐 카톡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전화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화도 못 하고 그냥 누구야 놀자 이렇게 뭐 놀러 오면은 같이 놀러 가거나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방법이 어디서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랑 놀았었고 그거 아니고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었던 매체가 사실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화가 있었죠. 재미를 줬고 상상력을 좀 돋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화 영화를 보면은 선력이 있고 악역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랑 반대되면 일단 악역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랑 친해지면 선역이 되지만 이중잣대가 너무 선명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입체화된 캐릭터를 많이 만나봤었더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좀 남는 거죠. 약간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는 둘리를 보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야 둘리 이제 너무 심했다. 고길동은 정말 너무 안 됐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고 또 하나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거였는데 선역을 하는 게 있고 악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과학자가 뭔가 악당이 있어. 근데 걔가 되게 부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부하가 계속 실패할 때마다 그러지 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리더의 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서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어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이중 메시지를 좀 담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미 얘 규정이 끝난 거야. 얘는 주인공이니까 얘는 선한 거야. 사실 얘가 성격도 개차반이고 친구한테 짜증을 내고 뭐 아빠한테도 잘못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도 주인공인 이상 어린아이들 눈에선 얘는 선한 사람인 거지. 그리고 얘는 악당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아무리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나름의 어떤 당위성을 그렇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쟤는 나쁜 놈 죽어 막. 그래서 어쨌든 93년도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다 봤는데 너무 재미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린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게 잘 들었고. 예. 아, 이걸로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면은 끝도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유튜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예. 요거와 관련된 심도 있는 소소한 얘기들은 팟캐스트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3년도 두 번째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